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협성창의인재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셨으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성창의인재전형, 사실은 협성대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하나이죠. 이 협성창의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면접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11월 2일 토요일에는 인문계와 이공계가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 일요일에는 경영대학교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별 특이사항 없이 4배수 정도가 선발을 하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3배수에서 4배수를 많이 선발을 하는데 협성창의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4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3배수를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4배수인 이유는 그래도 좀 면접 비중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협성창의인재 전형이 1차를 4배수로 뽑는다고 했었는데요, 한번 최종 경쟁률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8개의 과가 있는데요, 아동보육과 3.2대1, 그리고 중국어 문화학과 2.8대1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공학과 3대1, 보건관리학과 3.5대1까지 총 18개 학과 중 무려 10개 학과가 4대1 미만입니다. 10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 면접 준비를 열심히 시작하셔야지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4배수인 것 같이 2단계는 무려 면접을 70%나 보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비교과랑 교과를 포함한 지원동기, 학업계, 그리고 전공이해 등 인성면접일 경우에는 30에서 40%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표는 광명상가 라인부터 시작되는 한서상 이런 대학교들의 면접 비중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광운참인재부터 시작해서 인천대 자기추천전형까지 대부분이 30%에서 40%밖에 면접 비중을 안 둡니다. 하지만 우리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 이상인 70%의 면접 비중을 두고 있죠. 그만큼 협성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훨씬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 퍼센테이지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요, 대기실에 여러분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면접관 2인과 함께 면접을 2대1로 보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약 시간은 10분 내외 정도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지원동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공이해, 학업계획, 면접 태도, 인성 및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성,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총 100%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성 부분에서는 서류의 신뢰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면접 태도와 같은 기본적인 면접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30%를 차지한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 동기와 태도, 그리고 목표에 대한 노력,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학교 생활이 지원한 전공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30%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본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30%를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 측에서 공개한 면접 질문 자료 찾는 방법, 오피셜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전공 이해 이렇게 해서 70%를 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질문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셔서 이 영상 클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협성창의인재 전형 면접을 좀 시뮬레이션 구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상상을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은 대기실에 1시간, 많게는 2-3시간까지도 대기실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안내 요원이 면접을 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오신 다음에 바로 한 교실로 들어가실 거고요, 교수님이 남자, 여자 두 분이서 2대1 면접을 볼 겁니다. 남자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 두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기소개 준비한 거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밥을 먹었습니까? 밥을 어디서 먹었어요? 오는데 막히지는 않았나요? 그래도 학생과의 좀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게 되면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협성대학교 지원 학생들을 면접 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기는 한데, 매년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면접을 진행했는지 한번 나한테 시뮬레이션 알려줘라. 자기소개는 안 물어보던데요?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항상 말을 하죠. 자기소개와 사실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것은 같은 질문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도 지원 동기를 말을 하면 되고요. 지원 동기를 해도 사실은 자기소개를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분 자기소개만큼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사실은 협성창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질문의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각 과목 시간에 진행했었던 발표 혹은 토론에 대한 경험을 묻고 그 토론 혹은 그 발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이냐? 동아리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표와 토론 경험 같은 경우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신뢰성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이 발표를 한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에게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찬반 토론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의사를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찬성했었는지 반대를 했었는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본인은 세부능력 특기상에선 찬성을 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할 때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면접은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성창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의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발표 그리고 토론에 대한 기억들을 꼭 복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꼬리 질문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입시부 장관에서도 면접 코칭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요. 출결부터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사항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면접 코칭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 클릭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만약에 성적을 상승한 경험이 있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상승을 하게 됐나요? 라든지, 아니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나요? 라는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조금은 떨어졌다면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 와서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를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적 상승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마음을 먹으면 한다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좀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면 본인에게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을 어필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물어볼 때도 많아요. 우리 학교를 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학과를 선택을 했나요? 등의 질문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성대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교과목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알아가가지고 교수님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나이스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 협성창인재 전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혹은 시간이 없다면 이것은 꼭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동아리와 그리고 지원학과의 연계성입니다. 만약에 독서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토론 동아리를 들었다, 아니면 신문 동아리를 들었다. 근데 만약에 지원학과가 사회복지학과다, 이럴 경우에는 좀 연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서 동아리에서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을 경험을 얘기를 하든지, 토론 동아리라면 인구 감소, 노령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신문 방송 받을 경우에는 어려운 친구들, 기초수급 관련된 친구들의 인터뷰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어필을 한다면 그 동아리가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되지 않은 것 같아도 최대한 연관성 있게 답변만 잘한다면 충분히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특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발표와 토론 같은 내용들은 세특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국어 시간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시간에 영어 토론을 했는데 어떤 주제였는지, 찬성이었는지 반대였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생기부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꼭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교과목들을 어떤 것을 다루는지, 그리고 협성대학교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플러스 교수님의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알아가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수년간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말주변이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스피치 학원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면접은 다 이성향인 아이들만 다 붙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성적이든
뭐 외향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본인의 학창생활 동안 경험을 했었던 것을 저희가 개발한 4단계 말하기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실성 있게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뭐 말주변이 없다, 뭐 내성적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협성창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저희는 중위권 전문 입시 연구소지 않습니까? 면접 코칭 프로그램 5회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합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더불어서 고정 댓글로 저희 면접 코칭 프로그램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